자, 영어 점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점수 낮습니다. 학력도 고등학교죠. 영어 점수도 많이 요구도 하지 않아요. 이걸 많이 요구했으면 199점으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영어 점수 몇 점일까요? CLB 5 for speaking, listening. CLB 4 for reading and writing. 자, 뭔 말이냐? IELTS를 기준으로 하자면 speaking, listening은 5점만 받아주시면 돼요. 9점 만점에 5점. writing, reading은 몇 점입니까? writing은 4점만 받으시면 되고요. reading 보시죠. 아름답습니다. 3.5점만 받으시면 돼요. 이것만 받아주시면 오케이.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받았으니까 자, 신청해도 좋아. 내가 이 포지션, 이 프로그램으로 너희를 뽑을 때 이 점수만 있으면 내가 뽑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셀핍.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IELTS보다 셀핍을 좀 선호하시죠. 셀핍 기준으로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5점 맞으시면 되고요. 리딩하고 라이팅은 4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IELTS 9점 만점에 6점 받으시는데 2년제를 졸업하시거나 한국에서 이제 졸업하셔서 정말 잡으로 넘어오신 요리사분들이나 용접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비사분들이 이 이상의 점수 IELTS 6점, 7점 받기 정말 어려우세요. 가뭄의 단비 같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개런티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만 있다고 여러분들을 뽑아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있고 기술이 있고 학력이 있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는 뭐였어요? 전문 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너는 전문직이고 영어도 되고 학력도 되니까 내가 개런티가 없어도 잡을 구하지 않았어도 이민 신청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전문 인력 이민이죠.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이 미니멈 리퀘어먼트 자격 요건이 낮은데 대신해서 구직이 필요합니다. 나의 캐나다의 일자리가 개런티가 되어야만 돼요. 자, 어떻게?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로 LMIA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의 잡 오퍼를 받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당신을 요리사로, 당신을 셰프로, 당신을 용접공이나 정비사로 내가 고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LMIA 승인서를 받아줘야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LMIA 승인서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인즉 취업이 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어렵긴 합니다. 캐나다 주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이 필수. LMIA 또는 취업 어렵다. 한국에서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 LMIA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내가 캐나다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구가 설명이 돼 있어요. In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issu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the skilled trade. 기술직 직종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건 이제 주정부에 해당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To get a certificate, the provincial trade authority must assess your training, trade experience, and skills to decide. 자격증을 받으려면 그 주에 그 자격증을 주관하는 그 기관이 따로 다 있대요. 그 자격증을 주관하는 주관이 여러분의 트레이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if you are eligible to write an exam to be certified.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3년 동안 얼마 몇 시간 정도의 요리사 경력을 증빙을 해야만 이제 ITA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 캐나다 주정부에서 발급을 하는 그 레드십이라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얻게가 되면 내가 현재 직업이 캐나다에 없더라도 LMIA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더라도 Federal Skilled Trade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Federal Skilled Trade 직종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NOC 직업으로 NOC 코드를 다 분류해 놨죠. 그 직업으로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하는 정비사, 전기기사, 용접工, 페인터, 그 다음에 뭐 요리사, 셰프,
그 다음에 제빵사 등등등. 최근 경력 5년에 2년. 2년 동안 내가 풀타임으로 이 직업을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최소 미니멈 2년. 한국도 캐나다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LMIA를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캐나다 주에서 발급을 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를 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영어 점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낮아요. 점수가 CLB 4 and 5일 경우 이렇게 되면 자격 요건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내가 FSTW 기술직 이민으로 나의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내 이민 점수를 받게 되죠. 자, 학력이 낮고 영어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경력도 꼴랑 5년에 2년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30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점 초반인 경우가 많아요. 300점을 받고 풀에 들어가서 인비테이션을 대기한다고 칩시다. 자, 이번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로또를 할 때, 자, 이번에는 내가 298점을 뽑겠습니다. 누구만?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만. 그러면 내 점수가 310점이라고 하면 298점이기 때문에 300점은 걸리는 거죠. 축하합니다. 인비테이션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민 신청하시죠. 당신은 캐나다에서 구직 자리도 있고 LMI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이 정도 있고 경력도 있고 트레이드 직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민을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짜잔! 자, 이게 Federal Skilled Trade Worker 직종군 그 프로그램으로만 뽑았던 지난 2년 동안의 점수입니다. 2017년 5월 26일 바로 한번 터쳤었죠. 요리사들에게, 정비공들에게 너네들에게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기존에 했던 400점대가 아니라 199점만 해도 다 받아줄게. 항공정비사, 자동차정비사, 요리사, 베이커 전부 다 들어와. 199점. 그리고 나서 2017년 11월 1일에 241점. 조금 소폭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2018년 또다시 5월 30일에 288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2011년 5월부터 연의 중간 정도, 그리고 연 말에 뽑았죠. 2018년에 또 중순에 뽑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 2018년 연말에도 한번 뽑겠거니,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면 뽑겠거니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LMIA를 받고, 그때까지 영어 점수를 만들고, 그때까지 5년, 2년을 만들어서 나는 이민에 신청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점수가 300점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걸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죠. 왜? 2018년 9월 24일에 갑자기 뽑습니다. 점수는 284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6개월이라고 기다렸던 이 예측을 깨버린 거예요. 9월 24일. 보통 이제 10월, 11월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9월 24일에 와장창 무너졌죠. 9월 24일 전에 미리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은 24일에 모두 인비테이션을 받았지만 9월 24일까지 등록을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2019년 현재 2019년 다가오는 5월달이나 4월달 추첨을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9월달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 트레이드 추첨 기다리지 않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 BCPMP EEBC로 신청을 해서 그냥 바로 600점을 얹어서 나는 이민할 거야 라고 하시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2018년 9월 24일에 284점이 있었고 지금 저희는 2월 달이니 과연 다가오는 3, 4, 5월 달에 이 기술직 이민 추첨을 할지 말지 그게 지금 제일 기다리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저희가 준비한 강의 분량은 끝났습니다.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나는 이런 쪽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 알렉스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팀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 또는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경험 이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